모두 몇 개의 모양이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기 위해 흰색의 디자이너 블럭 8개와 여분의 매직 큐브 4개를 더 준비해 보았어요. 4개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블럭 4개를 준비해 볼 거예요. 모양을 만들 때 규칙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3개를 이어붙여 만들었던 모양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3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모양을 두고 나머지 1개의 쌓기나무를 이어붙일 거예요. 여기에 붙이면 이렇게 나란히 4개가 붙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다시 4개를 준비하고 3개가 이어붙인 모양에서 이렇게 붙이면 니은, 기역, 기역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 3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모양에 가운데 블럭에 이렇게 이어붙이면 모음 우를 닮은 모양도 만들 수 있죠. 또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곳 저곳에 옮겨 붙여가며 다른 모양을 찾아보세요. 나란히 3개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가 전부였어요. 다음은 3개로 만들었던 두 번째 모양, 작은 기역자 모양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윗면이 정사각형인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작은 기역자 모양을 준비하고 이번엔 이렇게 붙여볼까요? 번개 모양이 만들어지죠? 또 다시 한번 작은 기역자 모양을 만들고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1층에 다른 곳에 붙이면 이미 만들어졌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2층에 붙여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두면 계단 모양이 만들어지고 다시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이번엔 여기에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두면 삐죽삐죽한 모양, 그리고 같은 모양에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반대로 삐죽삐죽한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모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을 두고 만들면 이렇게 서로 다른 8가지의 모양을 모두 만들 수 있어요. 4개의 쌓기나무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이렇게 8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 2층으로 만들어진 모양, 어디선가 봤던 낯익은 모양이라고요? 먼저 알아차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모양은 소마큐브의 입체 조각 3개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소마큐브로 다양한 모양 만들기를 해봤던 친구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아마 집에 있는 소마큐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이제 5개의 쌓기나무를 이어붙인 모양도 찾아볼까요? 아니요, 우린 찾지 않을 거예요. 총 29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평면과 입체 도형을 모두 찾기는 초등 과정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는 찾아볼 수 있어요. 앞서 만든 것과 같이 2층, 즉 입체 조각을 찾지 않고 1층으로만 만든다면 모두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모두 12개의 모양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우린 펜토미노라 불러줘요. 앞서 4개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평면 모양, 즉 1층 모양을 페트로미노라고 하고요. 조금 더 창의력을 넓혀주고 싶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활동도 함께 해보세요. 5개의 블럭으로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들고 우리 마을을 꾸며보세요. 학교도 만들고 공원에 있는 벤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블럭과 1분 타이머를 준비한 다음 부모님과 아이가 번갈아 가며 5개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시간은 1분이에요. 1분이 지나면 만든 모양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모양은 다시 만들 수 없는 거죠. 쌓기나무를 다시 교과서에서 만나는 학년은 6학년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규칙을 찾는 문제에서 쌓기나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입체 도형을 쌓은 모습으로 이해해야 하는 단어는 6학년 2학기 3단원, 공간과 입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쌓은 모습을 보고 개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본 모양을 자세히 배우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이렇게 쌓여진 모습을 보고 각 방향에서 본 모습을 그리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도 아이들이 쌓인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쌓기나무를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6학년이 되면 머릿속으로 입체 도형을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쌓기나무는 생각을 도와주는 보조교구일 뿐 실제 문제는 상상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단원이 쌓기나무인 이유도 대신 상상해 줄 수 없고 설명으로 입체 도형을 머릿속에 그려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했던 블럭놀이가 가장 빛을 내는 시기가 아마 이때가 될 거예요. 저도 앞에 영상에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수학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푸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블럭놀이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3면도 문제는 다음 시간에 퍼즐 카드 만들기를 통해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큐블로 디자이너의 퍼즐 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4단계 퍼즐 카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4단계 퍼즐 카드의 배경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개수는 21개에서 25개까지의 블럭을 사용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럭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큐블로 디자이너의 퍼즐 카드들은 대부분 모양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온 우리 아이들은 이제 카드의 입체 도형 읽는 법을 알게 되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퍼즐을 함께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3개의 블럭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앞에서 본 모양과 뒤에서 본 모양을 잘 관찰하며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빈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 기준이 되는 것도 한번 정해볼까요? 전 가운데에 5개 블럭으로 만들어진 십자 모양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5개의 블럭을 사용하여 먼저 십자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어진 곳들을 붙여 나가도록 할게요. 마치 멋진 문이 양쪽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 문 모양을 만들었다면 기준이 되는 십자 모양과 이어 붙여 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짠!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앞에서 본 모습과 뒤에서 본 모습도 확인하고 더 자세한 모습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QR코드 스캔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큐블로 디자이너의 퍼즐 카드를 통해 아이들이 입체 도형을 다양한 모습으로 쌓아보고 평면에 그려진 입체 도형을 상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구체물을 떼고 교구 없이도 주어진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쌓기나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놀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라 생각이 돼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두뇌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적기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못지않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과제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손으로 하는 블럭놀이는 유아 시기부터 초등 연령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예요. 오늘도 큐블로의 블럭과 함께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든 모양을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큐블로 디자이너는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든 모양을 스스로 그릴 수 있는 트레이닝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트레이닝 카드의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기대되시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